오늘은 유부남 수십 명, 수백 명이 말을 하는 반드시 결혼 전에 체크해야 될 레드 플래그에 대해서 무엇이 있나 명확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소개팅에 나갔는데 상대방의 외모가 미친 겁니다. 성격도 굉장히 쿨해 보여요. 여러분 머릿속에 와 드디어 나한테도 진짜 봄날이 오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딱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문제에 직면해 버린 겁니다. 그때 가서 여러분들은 아 내가 왜 이걸 몰랐지? 하면서 땅을 치고 후회하겠죠.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잔소리하는 것이 아니고 저에게 찾아온 내담자 분들이 피를 토하면서 말했던 실제 사례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결혼하기 전에 반드시 체크해야 될 레드 플래그 3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미리 말하지만 이거는 여자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남자들 또한 이러한 특징을 보인다면 반드시 손절을 쳐야겠죠. 첫 번째가 극단적으로 말이 통하지 않는 자기 스타일 고집러입니다. 요즘 SNS나 커뮤니티에서도 타투에 관한 이야기가 자주 나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타투를 하는 것이 그 자체가 문제다 라는 게 아닙니다. 타투하는 것은 본인의 개성이자 취향일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은 존중합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의견 차이가 생겼을 때 어떠한 태도로 임하는가 그것입니다. 이것은 저한테 찾아왔던 내담자분의 사례인데 그분은 자기가 만났던 여자친구분이 등에 큰 타투가 있더래요. 그분은 그 여자를 사랑하니까 그것조차 사랑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문제는 그 내담자분의 부모님이 굉장히 보수적이어서 첫 인사 자리에서는 조금은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내담자분은 여자한테 부드럽게 말을 했더래요. 자기야 우리 부모님 만날 때 처음에는 겉옷을 걸치고 있다가 내가 분위기 봐서 상황 봐서 우리 부모님한테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볼게. 그러면 괜찮을 것 같아 라고 매우 부드럽게 말을 했어요. 이 정도는 여자분이 이해해주고 충분히 조율할 수 있는 건데 갑자기 여자분이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내가 뭐 부끄러운 존재야? 그런 걸 왜 숨겨? 언제는 그것조차 사랑한다면서. 이렇게 말을 했을 때 내담자분은 그 여자한테 벽이 느껴진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핵심은 타투의 문제가 아니고요. 대화가 단절되는 태도겠죠. 취향이나 습관은 서로 다를 수가 있죠. 문제가 되는 건 대화 거부, 내로남불, 상대의 태도를 무시한다. 이 3가지가 동시에 공존할 때 진짜 큰일 나는 겁니다. 이러한 조합은 결혼하고 나서 돈 문제, 아이 문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닥쳐왔을 때 재앙으로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죠. 두 번째 정말 큰 문제가 과거 자체보다 정리가 안 된 현재입니다. 요새는 사람들이 정말 연애의 경험을 다양하게 하기도 합니다. 연애를 짧게 많이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동거를 해봤을 수도 있죠. 저는 과거가 있다. 이것은 사실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모두 과거가 있을 수 있죠. 다만 과거보다 문제가 되는 게 이 과거를 끌고 와서 현재까지 정리가 안 되어 있다 라는 게 정말 큰 문제라는 거예요. 이것은 저한테 찾아왔던 내담자분 가명 철수씨의 사례인데 이 철수란 분은 만나던 여자가 전에 연애가 남친과 4년, 5년 정도 동거를 길게 했더래요. 하지만 철수씨는 그것을 문제로 삼지 않았어요. 쿨하게 넘어갔죠. 하지만 문제는 보이지 않는 데서 터져버린 거죠. 만나는 여자의 집에 가니까 자취방에서 전 남친 물건들이 나뒹굴고 있고 전 남친한테 돈 문제로 계속 연락이 오고 있고 그래서 철수씨가 자기야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니까 오빠 이건 내 문제인데 왜 이렇게 쿨하지 못해 그냥 넘어가 라고 말을 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과거가 문제가 아니고 정리 능력이 부족하다 이것이 문제인 것이겠죠. 이런 상대를 만났을 때 과연 우리가 건강한 연애를 지속할 수 있을까요? 과거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지난 연인의 흔적이나 미정리된 문제 때문에 현재의 연인에게 불안과 불편을 주는 사람은 함께의 미래를 만들 준비가 안 됐다 라는 것이겠죠. 부부싸움의 원인 중 70% 이상이 과거에 남아있는 아직 애매하게 정리되지 않는 문제에서 발생한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반드시 명심하실 필요가 있어요. 세 번째는 단순한 게으름이 아니고 생활 능력 부족 플러스 책임 회피의 유형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정말 강조하고 싶더라고요. 사람마다 집안의 스타일이 다르고 때론 사람이 정말 피곤하면은 설거지가 밀릴 수도 있어요. 그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다 이 말이죠. 하지만 제가 말하는 것은 단순한 게으름이 아니고 성인으로서 기본 생활 능력이 존재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전혀 없는 분들입니다. 이것은 제 실제 지인의 사례인데 연애할 때는 정말 덜렁거리는 여자친구의 모습이 정말 귀엽다, 보호해주고 싶다 라고 말을 했어요. 챙겨주는 맛이 있었지만 막상 결혼하고 나서 이것은 정말 다른 이야기로서 전환되어 버린 거죠. 입었던 옷은 소파 위에서 일주일 동안 쌓여있고 배달 음식의 용기는 싱크대에 쌓여져 가는데 본인은 정작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 지인이 자기야 이거 서서히 한번 나랑 정리해보자 라고 말을 하니까 오빠 나 회사에서 진짜 힘들었어 건들지 마!
하면서 방으로 헐레벌떡 들어가 버리는 거죠. 결국 이 집안일의 모든 가사에 대한 분담은 죄다 제 지인이 맡아서 해버린 겁니다. 이런 사람과 결혼하고 나면은 어느 순간 연인이 아니고 부모의 역할을 떠맡게 되고 그 순간 로맨스는 작살이 나버리겠죠. 여러분, 한 가정이 돌아가는 원리가 돈이 아니에요. 바로 책임과 분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내용을 정리하자면은 여러분이 결혼하기 전에 반드시 체크해야 될 사항들은 세 가지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 대화가 불가능할 정도로 자기 중심적인 사람. 두 번째, 과거가 정리가 안 돼서 현재를 흔들어 버리는 사람. 세 번째, 생활에 대한 기본기와 책임감이 부족한 사람으로 정리해드릴 수 있겠네요. 이것은 사실 남녀 구분 없이 다 적용되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이 이러한 행태를 보인다면은 잠깐만 씌어있는 콩깍지를 벗고 나서 이 관계를 객관적으로 되돌아볼 필요가 있으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강사님 아니에요. 살아가면은 이겨낼 수 있어요. 라고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냉혹하죠? 결혼은 절대 사랑이라는 감정만으로 흘러가지 않아요. 부부라는 관계는 매일같이 팀 플레이를 해야 되는 관계거든요. 팀원 선택이 잘못되었다면 팀 자체가 무너지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겠죠. 오늘 제 영상을 보시면서 뜨끔 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한 번씩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이 실제로 살면서 겪었던 와 이런 사람은 진짜 피해야 한다 라는 경험 등이 있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단 서로 비하거나 싸우는 댓글은 제가 깔끔하게 삭제를 할게요. 우리는 성인답게 건강하고 성숙하게 대화를 나누면 됩니다. 저도 여러분들의 댓글을 하나하나 꼼꼼히 읽고 나서 다음 영상을 제작을 할 때 참고를 꼭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서 연애하기 정말 힘들죠? 하지만 도전하시는 여러분의 용기를 제가 정말 멀리서라도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파이팅!